우선 이제 의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무게감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직책이 의장이다, 오래 했으니까 의장이다 이런 것보다는 참 힘들고, 그리고 내 뜻과 관계없이 의장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초선 때는 몰랐던, 초선 때는 내 일만 하면 되는데 의장을 하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못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돼서 무게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수원시 의회, 제가 꿈꾸는 의장, 내가 꿈꾸는 수원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보통 행정감사 하면 의원들이 공무원을 혼내는 것만 보여지고, 그리고 예산도 깎는 것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없애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제가 되게 강하게 했던 게 정책 청문회를 하자.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책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정책 청문회를 수원의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좀 더 그 공반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하기 위해서 정책 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집행부로 보내서 그 집행부에서 그 조례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사업에 반영하자, 이런 걸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의회를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의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한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의장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의원 때는 사실 관심도 별로 안 가집니다. 그냥 동네 의원 하나로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의장이 되면 이제 시장급에 준하는 의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이거 뭐 의장이니까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다고 저도 가끔은 듣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로 의장이니까 할 수밖에 없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받는데, 그런 것들 떠나서 시민들과 함께 하게 하고, 제가 초등학교 이번에 걸빛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속으로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탁구를 치고 서예를 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의장으로서의 그 보여지는 그런 거 말고 의원으로서 보여지는 것들도 함께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는 눈은 이미 의장이고 또 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거리감 둘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특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뭔가 행동이나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윤리특위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윤리특위위원회가 의원들끼리 뭉쳐서 하니까 뭐 지들 편 지들끼리 하니까 뭐 그 감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시민이 구성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자문을 구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함께하는 때에 교수도 들어와 계시고 변호사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들어와 계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민단체에서 이제 감시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는 제가 이제 의장이잖아요. 그럼 의장이면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위로. 그래서 옛날같이 보여지는 같이 뭐 의장이면 막 쓰고 그럼 의원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표로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구집이 뭐 감사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아까 말씀했던 두세 가지로 충분히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할 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원하고 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5선을 하면서 영통에 입주할 때부터 제가 소각장 바로 옆에 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쭉 온 걸로 보면 이제 우리 이재준, 염태영 시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재준 시장은 그나마 이제 하겠다고 그 선거 전에 공약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공약대로만 하면 이미 이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준 시장도 제가 보기로는 답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저도 이재준 시장 보고 그래요. 빨리 후보지 결정해서 발표해라 그러면 되는 건데 공론화는 공론화 통해서 그게 얻어질 답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론화해서 이전한다는데 60몇 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 옮긴다고 해서 60 몇 프로가 나온 게 아니고 옮기는 것에 대한 찬성이지. 만약에 네 개구가 그날 왔었거든요. 그러면 네 개구 중에 장안으로 간다. 이러면 장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이전하는 거 찬성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장난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단력을 내려서 이전 부지를 확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진행해도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 공론화에서 그 결정이 되겠냐? 저는 절대 아니라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론화 가지고 결론 안 나온다. 제가 이제 그나마 시장의 그 진정성을 하나 이제 믿는 거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정말로 한다면 후보지를 시장이 결정해야 돼요.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공론화에서 그게 나옵니까? 절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할 구멍만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아까 했듯이 제가 시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 물론 의장으로서 얘기는 해요. 아까 말씀했듯이 공론화는 의미 없고 시장이 발표해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시장이 자항구로나 건산구로나 팔달구로 만약에 옮긴다. 그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도 4개구 시장이지 영통구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더 용역에서 좀 우리 영통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시장이 후보지 발표를 안 하면 이거는 몇 년뿐만 아니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러면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들어주면 되는데 얘기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다 얘기해요, 저 시장한테. 근데 시장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그 프랑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영국하고. 근데 이제 물론 자매도시 관계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프랑스의 플럼이라는 그 데가 있어요. 거기는 소각장을 다 유치하려고 하는 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프랑스도. 근데 이제 그 플럼이라는 그 시장이 뭘 했는가 하면 굴뚝을 지하로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받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소각장이 지하로 굴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질소인 황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꾸몄다. 그래서 그 위에 공원화되어 있고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뭐 강공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시군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이제 그 프랑스 첨사관이 그거를 이제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훨씬 더 보는 시각이나 또 우리 환경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다가 어디 우리 4개구 중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식이 있잖아요. 소각장 들어오면 그 여러 가지로 내 아이부터 해서 누구든 이게 주민 누구든 그게 환경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 인식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통 소각장은 이제까지 주민들이 어려워했고 또 힘들어 그만큼 희생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시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결정권은 시장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핑계 같긴 하지만은 저희는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결정은 어차피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바로 옆 동네 살고 있고,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오래 있어가지고 용도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변경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용도 변경을 바꾸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바꾸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한 590세대, 한 600세대가 오면서 이제 영통 주민들이 워낙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영통에는 아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이거 용도 변경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어린이병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도서관이 옛날에 영통지구 서면서 기부채납 받은 건데 이제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 신축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영통 지금 아파트 을지병원에서 영흥까지 가는 에코브리지, 요 3개를 일단 좀 주민들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작한 이제 용도 변경이 아까 말씀했던 올해 정리가 됐고, 저는 이제 어린이병원 아까 말씀했듯이 요즘 의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영통은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의 도심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병원의 크기는 어린이병원 크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딱 5%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냥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영통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좀 더 저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려하는 의사들의 문제는 또 그거대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구 문제는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하고 토론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그때 수직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초등학생 보고 수직구에 대해서 수직구가 뭔 뜻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토론에도 불구하고 수직구가 좀 이전에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길래, 수직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풍기가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항은 사실은 기흥, 제가 좀 용인 쪽에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계될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통 연구원에 우리 쪽으로 수원 쪽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지금 용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또 주민들께서 함께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역이 이제 어떻게 저희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영공원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거를 돈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할 때 좀 구설수가 많았어요. 그 개발할 때 뭐 누구 사람이 거기에 그 어디야 공원을 위탁받았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왜 수원시 땅을 본인이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업체가 뭔데 돈을 받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작년에 조례 만들 때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어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반대해도 투표해서 우리 지금 국회하고 똑같은 일방적인 당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어디야 저 이용료를 5천 원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장을 정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할 건지 이제 저희도 이제 만들어 놓은 지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다른 당이 해놨다고 해서 막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타당한지 그리고 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받지 말아야 되고 받는다면 제가 생각에는 한 2천 원 정도 정도면 되고 우리 수원 시민이 30% 지금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요금이 한 2천 원 정도 선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사항들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특히 영동 주민들이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공원이 저쪽에 오산에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거기는 금액이 적은데 여기는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보통 도서관은 제가 공약도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수만 했지 실제로 정축을 해야 되는데 보수만 했어요. 그래서 정축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늘 뭐 핑계대면 돈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그 도서관에 정축을 하면 구조안전진단에서 안 맞아가지고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영공원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기부채납 형태로 전면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도서관도 좀 넓히고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영동 주민만큼이라도 그 도서관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의장이 앞으로 한 10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이라도 그 안에 결정이 될 거니까 그 했을 때 신축으로 가는 건 확실한 거고요. 리모델링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데다가 뭐 넓힐 수도 없는데 뭐 리모델링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어린이 병원하고 여기 신축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제가 있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도서관에 책이 너무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이 꽤 많습니다. 도서관 구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교 홍제 도서관에서 이제 관리를 해요, 여기를.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책이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베스트 책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1권에서 10권 있다면 중간에 1권 빌리가고 5권 빌리가고 뭐 10권 빌리가면 그게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니까 그것만 빌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베스트는 한 권만 한 본만 둘 게 아니고 뭐 그도 두세 개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일단은 도서관이 비좁아서 그 보관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버리는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존 기간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아까 들은 신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도서관 신축을 져서 좀 공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자주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신권이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이 다문화 도서관으로 결정됐을 때 제가 그 상임위가 의장은 상임위가 없어요. 네네. 의장하기 전에 문화, 체육, 교육 제가 담당 교육까지 담당 부서 상임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기들끼리 정해서 도서관끼리 정해서 여기는 다문화, 뭐 호매실은 뭐 이렇게 이게 뭐라고 특성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성화를 해놓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여기는 다문화 가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쪽 다른 구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신축 도서관이 언제쯤 들어갈지는 이제 저희도 일정을 이제 챙겨보면서 갈 건데 그게 만약에 늦어지면 다문화 특성 도서관으로 말고 어쨌든 일반 도서관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다문화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는 우리 영통 지역의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데도 좁은 그 도서관이 더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도 상임위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서관 신축 건물이 늦어지면 그 부분 다시 고민해서 전체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박지성 공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15억을 제가 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공원도 그 기계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한번 하면 최소한 5, 6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적든 크든 물론 크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도서관 이게 그 어린이 공원이 되게 그 24개 있습니다. 저희 24개 있는데 24개를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편없는 데도 있고 또 그나마 최근에 한 거는 그나마 또 그 아이들 놀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되긴 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그 한꺼번에 예산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순서별로 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예산이 솔직히 말하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순서별로가 아니고 노후별로 좀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우리 영통구청 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작은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큰 공원은 시에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린이 공원은 구에 사니까 구의 예산이 또 10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예산을 한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노후 순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좀 필요한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순서를 나름대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디오 영통이라는 걸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 보니까 동네 방송, 동네에서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시민을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그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금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되게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를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있다면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